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 관람차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쉼없이 올라가는 미국 증시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또 조정은 언제 나올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현재 다우지수의 밸류에이션 추정치는 19.5배인데요. 작년이 18.8배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MSCI 멀티플은 18.5배고요. 이 PER 값 하나만으로 현재 증시가 얼만큼 고평가인지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해요. 보통 시장에서 역사적 평균 이상에서 거래될 때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그 평균이 20배를 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20배를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이 붕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배 이상 유지를 하면서 수년간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장세에서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닷컴 버블 시기에 S&P 500 지수는 30배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1분기에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다우지수는 3만선을 돌파하겠네요. 얼마 전 피터 나바로 무역국장이 올해 다우지수가 32,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S&P 500 PBR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12월이 3.57배였고요. 2020년 1월 현재는 3.72배로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PBR이 높을수록 고평가라고 할 수 있죠. 2017년 들어서면서 PBR이 3.0을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2018년 미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시장이 충격을 받아 급락했을 때 2.94배로 잠시 내려갔다가 2019년에 다시 3배를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다른 국가들의 지수에 비해 PBR이 높은 편에 속하죠. 다음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 1월 현재 카페 지수는 31.8배로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거품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닷컴 버블 시기에는 무려 44.19배라는 어마어마한 최고 기록을 세웠었죠. 당시 정점에서 매수한 많은 투자자들은 이후 상당한 충격과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크게 올랐던 신생기업들이 대부분 매출과 이익이 없는 깡통 기업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다음은 워렌 버핏이 선호하는 지표인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율을 보도록 하죠. 작년 기준 미국 GDP가 약 21조 달러였는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최신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 200%를 넘겼다고 외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보다 더 높게 올라온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정말 상당한 버블이 결국엔 터지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일반 투자자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보시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2018년에 미 연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가 2018년 연말에 와서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락을 했었죠. 2019년 들어와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 충격을 달래주었는데요.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 충격에 빠져있던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현재의 고평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 이사들, 각 지역의 연은 총재들이 금년에는 인상 인하 안하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동결 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버블을 키우는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추후에 잘 지켜봐야겠죠. 앞에서 여러 지표들을 보셨는데요. 지금처럼 과하게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죠.
그리고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시점이다 보니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마구 돌리듯 하는 현재 시장을 보면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수년 전부터 조정 시기에 물량을 늘려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이 많을 겁니다. 물론 주도주 비중이 많은가 적은가는 이제 둘째 문제겠죠.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더 오를 때마다 비중 축소로 현금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아닌 인덱스 펀드 또는 지수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3,400선 돌파하면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수 선물이나 옵션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합성 포지션을 잘 구축하시되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3,000선 돌파 후 연속적으로 3개의 월봉이 지금 양봉입니다. 11월과 12월, 1월 현재까지요. 그래서 2월 달에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는 그림이죠. 최근에 지수 조정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똑같이 따라해서 크게 재미 좀 볼까 이랬다가는 진짜 훅 가는 수가 있죠. 시장이 바닥인지 정점인지는 지나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포지션을 단기에 크게 늘렸다가 추세가 바뀌게 되면 정말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단타로 접근하신다면 비중을 낮춰서 트레이딩 하세요. 제 개인적인 마켓뷰는 1분기에 크게 올라가고 다우지수는 30,000선 돌파, S&P 500은 3,500선 돌파, 나스닥은 10,000선 돌파, 3대 지수 모두 크게 오른 후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차익 실현 매물로 증시 조정이 발생할 것이고 약 10에서 14% 정도의 가격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 기간은 대략 2개월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쉼없이 올라가는 미국 증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리고 조정은 언제 올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지표를 봐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공부하셔가지고 투자 상식과 기초를 더 쌓으셔야겠죠. 지표들이 고평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당장 급변하지는 않습니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심리와 수급이 더해져서 추세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다우지수 29,000선을 돌파한 후에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아직이다 라고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켜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펀더멘탈에서 지금 너무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지나친 성장 기대감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미국 증시를 과연 맘 편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만약 시장이 정점을 찍고 크게 하락하면 국내 증시는 얼만큼 영향을 받을지 정말로 전략과 대응을 잘 하시면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분명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